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진행자입니다. 이제 또 오전 시간 됐습니다. 여러분 오전 시간에 즐겁고 재미있는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밖에 나가서 한번 또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걸으세요. 걷다 보면은 몸에 또 새로운 그 활력이 솟는 거야.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잡념도 없어지고 아주 좋습니다. 한번 꼭 나가서 한번 시행해 보시기 바래요. 어제 잠시 미국장을 좀 봤어요. 봤는데 새벽까지 봤는데 좀 아쉽더라고 보니까.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또 풀어볼게요. 미국 경제가 하반기에는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경제 지표가 속속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심이 이제 가라앉고 있다고 하죠.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을 맞아가지고 뉴욕 3대 지수 하락세를 이제 보였습니다. 그 워싱턴의 부채 한도 협상은 벼랑 끝 대치 속에서 끝내 기한을 연장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의회 예산국은 세수가 충족된다면은 당초 우려보다는 디폴트 시한을 한 7월까지 연장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3분기까지도 행정부하고 의회의 대립이 예상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긴 싸움을 하려는 채비죠. 다우지수는 전일보다 8.89포인트 하락을 했어요. 33,300.61을 가리켰고 S&P 500도 6.54포인트 내려서 4,124.08에 마감을 했죠. 나스닥도 43.76포인트 하락을 해가지고 12,284.74에 거래를 마쳤더라고요. 이날 발표된 미시간대 그 5월 소비자 심리지수 보니까 6개월 내 최저치네 57.7로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예상은 63이었는데 아주 상당한 수준으로 하회했네요. 향후 5년간 인플레이션 전망도 3.2% 상승해서 2008년 6월 이후 최고치를 이제 기록을 합니다. 시장은 연방 국가 부채 한도 협상이 나선 워싱턴 그 정치권을 주시하고 있어요. 전일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회장이 협상 실패 대비해서 특수팀을 꾸리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권이 재난을 자초할 수 있다고 경고한 그 터라서 낙관론은 다시 위기감으로 이제 바뀌었죠. 하지만 이날로 예정됐던 바이든 대통령하고 의회 지도자들 간의 그 관련 회의는 다음 주로 연기가 됩니다. 최소한 정치 논리는 경제 논리에 순응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그런 겁니다. 지방은행 주가는 다시 하락을 하면서 지수의 뒷덜미를 잡아내렸네요. 지방은행 관련 주가 지수 펀드죠. ETF 0.4% 떨어졌네요. 웨스턴 얼라이언스 0.4%, 패게스트 뱅코프 1.5%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행정부하고 의회의 그 부채 한도 협상은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 코메리카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그 빌 아담스가 이런 상황이 미국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위협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5월 소비자 심리가 예상보다 크게 하락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부채 한도 논쟁에 대한 미국인들의 우려를 이제 반영한 것이라고 이제 꼬집은 거죠. 아담스는 4월에 10년 만에 그 최저치로 떨어진 전국 독립기업연합의 그 중소기업 낙관론 지수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우연스럽게도 중소기업 심리가 이렇게 약했던 마지막 시기는 2013년 초 연방 정부가 재정 절벽을 넘어섰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자비 같은 그런 분위기를 이제 묘사를 했네요. 실제로 부채 한도 협상이 벼랑 끝을 향해 달리면서 미국의 국제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아담스는 국채는 미국 그 금융 시스템의 기본 구성 요소인데 이러한 근간이 동시에 깨지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하죠. 그 워싱턴의 과거 재정 치킨 게임에서 위기가 끝난 후에 몇 달 안에 감정이 회복됐지만은 지금은 좀 다르다. 이렇게 언급을 하네요. 재정 위기가 국가를 흔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지만은 중앙은행의 매파적인 기조는 비록 말뿐인 그 블러핑에 가까울지라도 과하게 지속되고 있다고 해요. 연준의 미셸 보만 이사가 늘 그렇듯 매파적인 기조에서 경제 지표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다는 확실한 징후를 보이지 않는다면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이제 경고를 합니다. 보만은 그 독일 프랑크푸르트 연설에서 소비자하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4월에 약간 냉각된 것으로 나타났지만은
지난주 비동업 고용 보고서를 감안하면은 인플레이션이 하향 경로에 있다는 일관된 증거는 찾지 못했다. 그렇게 지적을 하죠. 우리는 긴축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35년 만에 부채 상환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부채 상환 비용을 늘리지 않고도 세금을 줄이고 지출을 늘릴 수 있었지만은 이제 공짜 정심은 끝났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공짜 정심은 끝났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그 의회 예산국은 재무부가 6월에 세금 수입하고 긴급 조치 등을 통해서 재정을 확보하면은 7월 디폴트 가능성을 넘길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역시 행정부하고 의회를 협상을 한두 달 연장하는 조치 이제 불가하다는 거죠. 태양광 업체죠. 퍼스트솔라가 약 8천만 달러의 에볼라 AB를 인수한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26.4% 정도 급등을 합니다. 회사 측은 차세대 태양광 기술 개발을 가속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발표했는데 투자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어요. 그 폭스콘이 일본의 샤프 지분 손상 손실로 인해서 1분기 수익이 전년비 56% 가까웠다고 밝혔습니다. 1분기 순이익이 128억 3천만 달러로 지난해 294억 5천만 달러에 비해서 반토막 이하가 됐네요. 그 폭스콘 모회사 혼하이는 이날 대만 증시에서 2.38% 하락을 했고요. 미디어 기업인 뉴스코퍼레이션은 지난 회기 3분기 실적이 예상 외로 호전됐다고 밝혔습니다. 주가가 8.4% 뛰었고 회사는 감원을 통해 가지고 올해 말까지 연간 1억 6천만 달러를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뉴스코프는 주당 9센트의 수익을 보고했고 이는 예상치 5센트를 훨씬 넘어선 결과네요. 매출은 24억 5천만 달러, 컨센 전망은 23억 8천만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일단은 미국장은 좀 아쉽게도 좀 빠졌고요. 일단은 나스닥 100도 한 0.37% 빠졌네요. 지금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한 0.2% 빠졌어. 어제 3천선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한 0.8% 빠졌네요. 요즘 한때 잘 올라가더니 약간 조정받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AMD 1.9% 빠지고 퀄컴도 0.4% 빠졌습니다. 마이크론 1.12%또 빠졌네요. 램 리서치 0.07% 빠졌고 브로드컴은 0.5% 올랐고 인텔 0.3% 올랐습니다. 온세미컨덕터 1.27% 올랐고 TSMC는 딱 보합을 끝났네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0.5% 올랐습니다. 약간 좀 호조세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빠져가지고 한 0.2% 정도 조정을 받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요일도 우리 장도 좀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은 우리 장은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성능자 한번 슈팅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하여튼 여러분 참고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